오늘 좋은 아침 3부 초대석 시간에는 해피약국 황조엔 약사와 함께하는 시간으로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해피약국 황조엔 약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울한 날, 우중충한 날, 햇살보다 밝은 우리 황조엔 약사님 나오시니까 스튜디오가 밝아지네요. 지금 표정 관리 안 되고요. 좋아서? 좋아. 좋아야죠. 진짜, 가뭄의 단비처럼 맞아요. 내리고는 있는데, 워낙에 이제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혹시 오시는 길 이렇게 괜찮으셨어요? 지금 트래픽 35번에 트래픽 있어요. 그래요? 네, 뭐 거의 항상 있긴 한데 음. 오늘 또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어제 진짜 비 많이 왔어요, 밤에. 맞아요. 네. 그래서 밤잠 좀 설치신 분들도 계시다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어쨌거나 이제 지금 일기 변화가 아주 요동을 칩니다. 요동을 치면서 지난주까지는 더웠다가 조금 괜찮았다가 또 이제 다음 주 되면 엄청 추워진다고 하고 막 그러는데 이제 본격적인 환절기잖아요. 그러다 그쵸.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뭐 호흡기 질환도 그렇고 알러지도 그렇고 뭐 독감, 코로나 그냥 모든 게 집합체가 되어 있는데. 맞아요. 요즘 장난 아니에요. 네네네. 다 모든 존재할 수 있는 바이러스와 세균성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요즘. 그러니까요. 이 비 때문에 좀 그런 것들이 좀 쉽게 내려가는 효과도 있을까요? 약사님? 알러지는 우선 좀 나아지지 않을까 싶은데 공기가, 그쵸? 알러지가 또 심해서요. 맞아요. 저도 알러지로 눈이 빨개졌다가 염증까지 번져서 결국은 항생제 투여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아유, 진짜 항생제 근데 약의 힘이 대단해요, 약사님. 항생제와 이제 스테로이드. 그러니까요. 이게 눈이 맑아졌어요. 지금 많이 맑아졌어요. 맞아요. 네, 하루 했는데. 자, 이제 그래서 오늘 좀 이렇게 저희가 알아볼 거는 사실 이 모든 집합체들이 막 있다 보니까 내가 지금 이 몸 컨디션이 안 좋은 게 알러지 때문인지 감기 때문인지 독감 때문인지 혹시 코로나는 아닐까? 이런 걱정을 하시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모든 게 솔직히 다 그래요. 어쨌든 이제 뭐 병원을 가셔서 처방전을 받으실지 않으시면 그 내가 집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네네. 뭐 증상을 완화시키는 정도? 그 맞아요. 정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언제 병원을 가야 될지 내가 걸린 게 뭔지 대충 정도만 파악을 하셔도 네네. 네, 그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아서 오늘은 음. 거기에 대해서 네네. 알아보려고 해요. 그러면은 일단 제가 나열했던 여러 가지 증상이 비스무리한데 다 다른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지. 맞아요. 네네. 우선은 뭐 정말 다 돌고 있는데 요즘 저희 약국에도 뭐 하루가 멀다 하고 막 목감기, 뭐 애들이 자주 걸린다는 스트랩트로부터 시작해서 네. 인후염, 그렇죠. 그리고 뭐 인후염이죠. 코감기, 뭐 알러지도 심했고요. 뭐 비염, 네. 또 감기 합병증 때문에 맞아. 이런 경우 잘 없는데 솔직히 그렇게까지 이게 흔한 케이스는 아니에요. 사실은 자, 감기는 살짝 왔다 가는 네, 거니까. 네, 저 아시는 어르신분들 중에 어르신 중에서 감기가 왔다가 폐렴으로 지금 돼가지고 어쩌나. 네, 약 좀 세게 드시고 있고 계신 분 그러니까 좀 계세요. 2차 감염이 된 그쵸. 이게 제일 어. 위험한, 이래서 위험해서 이제 어르신들은 음. 이제 폐렴 주사도 맞아야 되고 이런 건데, 이런 케이스가 지금, 그니까, 각종 뭐, 존재할 수 있는 호흡기성 네네. 바이러스는 다 돌고 있는 것 같아요. 야, 진짜 무섭네요. 거기다 코로나도 돌아요, 지금.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많이 의식이 좀 코로나 너무 무서워 이런 시대를 조금 지나가서 무감각해진 게 있는데 여전히 있다는 거. 네, 이제는 검사도 솔직히 많이 안 하고, 네네. 거의 한국 분들은 또 거의 많이 백신을 맞으셨기 때문에, 맞아요. 크게 증상이 좀, 그리고 증상도 요즘은 그렇게까지 뭐 사망률이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아직도 합병증 많긴 하거든요. 그렇죠. 감기가 제2차 감염으로 깊어질 수 있듯이 코로나도 그쵸. 얼마든지 많은 합병들을 이제는, 네. 일으킬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우선은 감기랑 알러지성 비염, 요 네네. 두 개가, 코감기랑, 알러지성 비염, 요 두 개가 되게 헷갈려요. 네네. 그래서 우선 요 차이점은 이제 우선 원인이 달라요. 음. 뭐 감기는 당연히 이제 바이러스 때문에 생기는 거고, 네. 엄청 많은 제가 항상 얘기를 했듯이 한 200개 정도의 바이러스가 관여를 해서 네. 아직 얘를 확실하게 막아줄 수 있는 백신과 얘를 확실하게 얘를 위한 딱 약은 없어요. 코감기는. 네네. 그리고 이제 알레르기성 비염은 알레르기 유발 물질에 대해서 우리 몸이 과도하게 면역 반응을 하는 것을 말하고요. 맞아요. 특히 이제 비염 같은 경우는 이제 알레르기성이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지만 비염의 경우에는 코 점막에 알레르기성 이제 염증이 생겨서 반응이 나타나는 것을 말해요. 네네. 이제 저도 비염 되게 심한데 네. 미국에서만 약 인구의 30%가 갖고 꽤 있는, 높은 퍼센티지가. 네, 한국에서도 한 3분의 1 정도는 갖고 있는 질환 중에 하나예요. 그 저도 막 꽃가루 심하거나 공기가 뭐가 안 좋으면은 그냥 이렇게 맑은 물이 또로록
그럴 때가 있어요. 알레르기. 요게 알레르기 딱 반응인 거죠. 네. 이제 이 큰 비로 좀 요런 것들은 증상이 좀 완화될 수도 있겠네요. 지금 뭐 금토일 다 비가 오면은 이런 건 좀 씻겨 나가겠죠. 아, 제발 그랬으면 좋겠어요. 너무 가무니까. 근데 또 미국, 그러니까 텍사스는 또 잔디 알러지가 있어요. 맞아요. 그 특정 잔디가 있거든요. 뭐더라. 되게 흔한 잔디 네네네. 중에 하나인데 네. 뻣뻣하게 자라는 애들. 굵고 뻣뻣한 네, 애들이요? 걔들 저희가 그 아이에 대한 알러지인데 그거는 그냥 1년 365일 비가 와도 왜냐면 내 앞에 생기더라고요. 펼쳐져 있으니까. 그쵸. 아. 꽃가루 알러지는 조금 비가 오면 괜찮아지는데 네네네네. 송진 알러지 이런 거는 잔디 알러지는 그래서 계속 365일 계속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군요. 정말 잔디를 먹어야 할까 약간 그랬어요. 그러면 없어질까요? 뜯어서 나물 무쳐 먹어야 되나요? 아, 제가 너무 심해서 소 키워야 되는 거 아닐까요? 왜 꽃가루 알러지는 꿀을 좀 장복하시면은 좀 완화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네네네. 로컬 꿀. 텍사스에서는. 잔디 드시지 마세요. 아니 그러면은 이제 그 알레르기 비염은 사실 요런 것들 때문에 이제 일어난다. 그러면은 이제 되게 헷갈릴 것 같은데 그럼 그냥 감기 중에서도 코감기와 알레르기성 비염 요거를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헷갈려요. 진짜 헷갈리잖아요. 정말 똑같이 코에서 헷갈려요. 뭔가 나오는 거니까. 정말 헷갈리는데 초기에는 심지어 구분도 거의 불가능해요. 네네. 왜냐면은 코감기의 경우에도 처음에는 맑은 콧물로 시작하시고 재채기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네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인이 전혀 다르고요. 근데 많은 분들이 나 몸이 안 좋아졌나 봐. 내가 코감기 뭐 감기를 뭐 1년 내내 달고 사는 네네네네. 이런 분들은 알러질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게요. 장기가 뭔가 장기간 지속이 이게 괜찮아지지 않는 되면. 경우는. 근데 이제 코감기의 경우에는 이제 나중에 후반부로 가면 이제 농도가 좀 더 찐득해지고 노란색, 초록색 등으로 이제 염증성 콧물을 동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네네. 그리고 반면 이제 알러지성 비염은 이제 맑은 콧물 아니면은 쭉 지속되는. 좀 진해져도 흰색 콧물 네네. 요 정도 그리고 재채기 정도. 이제 알레르기성 비염은 항원이 있으면 바로 증상이 시작되고요. 네네. 눈물, 뭐 코막힘 등이 같이 동반되는 경우가 있는 반면 이제 감기 바이러스는 이제 노출된 지 한 하루에서 3일 정도에 이제 잠복기를 지나서 증상이 시작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네네. 대부분 경우 알러지는 이제 다른 전신 증상은 없죠. 맞아요. 그냥 콧물, 재채기 정도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 얼굴이 그냥 복잡해져요. 그냥. 맞아요. 예. 그냥 막 여자분들은 특히 뭐 눈화장 지워지고 맞아요. 눈물 흘리시고. 네네네. 근데 이제 뭐 간혹 가다가 코가 막혔기 때문에 두통이 오시는 분들이 있고. 맞아요. 콧물이 자꾸 뒤로 넘어가서 이제 기침을 하다 보니까 목이 아프신 경우는 있지만 네. 이게 뭐 다른 증상, 전신 증상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군요. 대신 이제 감기의 경우는 이제 근육통도 있고 열감, 뭐 이렇게 전신 증상이 있는 것이 가장 큰 차이예요. 네. 그리고 이제 감기 경우 이런 증상들이 아무리 길어도 2주를 넘지는 않아요. 정말 길다고 해도. 아, 그렇군요. 거의 일주일이면 끝나고요. 네네. 한 2주 정도를 넘지는 않는데 네네. 알레르기의 경우에는 더 오래 가는 것이 이제 보편적이죠. 네, 맞아요. 없어지지 않는 이상, 그 항원이 없어지지 않는 이상 맞아요. 계속 그러니까 아까 반응을 잔디처럼 하니까. 정말 그런 잔디. 것들이 뭐 없어지지 않는 한 계속해서 반응은 일어난다는 거죠. 그럼요. 그런데 감기와 이 알레르기성 어떤 그 비염을 구분하는 거는 알레르기성은 좀 그게 장기간 되고 감기는 길어야 2주 정도 된다고 이제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치료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봐야 되잖아요. 우선 알레르기성 비염부터 한번 가볼까요? 치료 방법이 있어요. 이거 365일 계속 항원이 안 없어지는데? 그니까요. 약을 계속 이제 먹어주거나 뭐 그쵸. 그래야 되는 건가요? 너무 힘들어서. 진짜로 365일 내내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진짜 불편하잖아요, 이게. 네, 이게 솔직히 이 알레르기성 비염이라는 게 솔직히 죽을 병은 아니기 때문에 네네. 그렇게 뭐 내가 뭐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은 정말 큰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에 비해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삶의 질을 정말 떨어뜨리는 병 중에 하나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우선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원인과 악화 인자를 찾아서 피하는 게 좋긴 하죠.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강아지, 뭐 집먼지기 요런 거면은 이제 그런 걸 없애주시는 게 좋고요. 그러니까 뭐 이 반려동물은 나중에 다음 생에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제거해주면 네. 좋다. 그렇고 이제 뭐 약물요법으로 이제 들어가면은 이제 뭐 항히스타민제, 네. 뭐 처방약의 경우에는 이제 항히스타민제도 처방전이 필요한
요즘은 거의 다 풀렸기 때문에 네네. 그렇지만 그리고 이제 뭐 류코트리엔 조절 뭐 많이 드시는 거 뭐 싱귤레어, 몬텔루카스 요런 게 있고요. 네네. 뭐 코용 스프레이드 요거는 이제 많은 분들이 코용 스프레이드는 네. 보험이 있으신 분들 뭐 메디케어 있으신 분들은 이거 물론 그냥 사실 수 있으세요. 뭐 플로네이즈 이런 거. 네네. 하지만 처방전 받아오시면 보험 커버가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보험 커버가 되면은 안 돼도 그냥 사셔도 조금 더 싸요. 그렇네요. 그냥 네네. 사면은 조금 비쌀 수 있어요. 네네. 그리고 이제 진짜 귀찮긴 해요. 요거 귀찮지만 생각보다 되게 좋은 방법이 내리팟. 코 세척하는 거, 네네. 생리식염수 같은 걸로. 네네. 그거 요즘 미국에는 되게 이렇게 소금 같은 게 일회용 포장돼 있어서 물에 탔으면 되는 거거든요. 아, 그렇군요. 생각보다 이제 간편하게. 간편하게 되어 있어요. 네네. 그것도 좀 귀찮긴 하지만 이것도 참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수고로움이 아무래도 내가 다른 정상적으로 아예 알레르기 그런 질환이 없는 분들이면 상관이 없는데 있다면 좀 그런 것들을 개선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다. 그쵸. 코세척도.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그 이제 알레르기랑 증상이 비슷하지만 코감기 치료법도 이거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물론 이제 되게 비슷하기 때문에 약도 비슷해요. 우선은, 저는 이제 오시면 감기가 걸렸어요. 뭐 약 어떤 거 먹을까요? 하시면 전 무조건 종합감기 약은 될 수 있으면 정말 막 전체적으로 아프신 분 아니면은 잘 안 드려요. 그 딱 증상만 하면 되지 굳이 이것저것 드실 필요 없거든요. 맞아요. 우선은 코감기다. 내가 뭐 그냥 나 몸 안 다른 아파요. 증상은 다른 증상 없어요. 그냥 코가 아프고 머리 아파 요 정도면은 우선 항히스타민제 똑같이 말씀드린 네네. 거 지금 뭐가 다 그냥 구입 가능하신 것들이고요. 네네. 절텍, 자이절, 클레르틴, 알레그라가 있고요. 가장 이제 제일 최근 거는 자이절. 대신 네네. 가장 비싸죠. 네네. 요거는 이제 first generation에 비해서는 잠이 오는 부작용은 아주 적어졌어요. 하지만 네네. 사람에 따라 저 같은 경우는 절대 뭐 non drowsy라고 하지만 잠이 와요. 저도 그래요. 저는 와요. 네네. 그리고 클레르틴이 좀 덜 와요. 그렇구나. 뭐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네네. 내한테 더 맞는 걸 찾으시면 되고요. 네네. 요거는 이제 하루에 한 번 저녁에 그러니까 잠이 오니까 그냥 먹고 자도 되고요. 내가 맞아요. 이제 감기 기운이 있으면 근데 여기서 이제 콧물만 나는 게 아니라 코 막힘 증상이 심하다 이럴 때는 제가 얘기 드렸던 스로에파드린 성분이 들어가 있는 D가 있는 거. 네네. 요거는 약국 카운터 뒤에서만 구입 가능하시거든요. 절텍 D, 클라르틴 D, 알레그라도 드시면 되고 네. 똑같이 코스프레도 뭐 병원 안 가시고 처방전 안 받으셔도 플로네이즈 뭐 이런 거, 트램시놀론 이런 거 사실 수 있으시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그냥 오셔서 코감기라고 하면 저는 이제 항히스타민 플러스 뭐 한방 뭐 소총용탁 이런 거 같이 네네. 보내드려요. 그러면은 딱 그 증상만 있으신 분들은 네네. 그러면 이제 많이들 괜찮아지시죠. 그렇군요. 저희 그러면 노래 한 곡 듣고 와서요. 계속해서 더 이야기 나눠볼게요. 제이미가 부릅니다. 솔로. 네, 오늘 좋은 아침 3부 초대석 시간에는 해피학곡 황조연 약사님 모시고 감기, 독감, 알러지 이런 것들의 구분법, 얘네들의 원인, 그리고 얘네들을 어떻게 우리가 좀 예방할 수 있는지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 그러던 중에 채팅창에 이런 사연이 올라왔어요, 약사님. 딸아이가 목, 귀가 좀 아프다면서 머리도 아프다고 했는데 에드빌 먹으라고 했거든요. 약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알러지였을 수도 있었겠네요. 라고 올려주셨어요. 네. 근데 음. 저는 이제 뭐 목 말고 이제 귀가 아프면 네네. 병원을 가시는 게 좋기는 해요. 원래는. 아. 이제 지금은 괜찮아지신 것 같은데. 그러게요. 과거형인 거 보니까. 네. 귀가 아프면은 이제 뭐 알러지 때문에 중이염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뭐 그냥 그래서 괜찮아지면 괜찮지만 이게 귀가 아프고 열 나고 이러면은 이제 중이염은 항생제를 쓰셔야 되기 때문에. 네, 맞아요. 네. 아니, 저도 사실은 알러지로 시작했잖아요. 눈이 조금 이렇게 충혈이 그러니까요. 되더니 그냥 나아지겠지 했는데 요게 이제 염증으로 가서 결국은 처방을 받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될지 아이가 어쨌거나 귀 쪽은 조금 예민하다 보니까 좀 잘 다뤄야 되는 네, 거죠. 또 나이가 몇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리면 어릴수록 네네. 귀 아프다 그러면 병원 가셔야 돼요. 좀 예민하게 네, 반응을 하시는 게 맞다. 자, 근데 잘하신 거예요. 어차피 애드빌 먹는 게 맞기는 해요. 그렇죠, 뭐 그렇죠. 인후통, 뭐 귀 아프고 이럴 때 먹을 수 있는 약은 애드빌이에요. 아, 그렇군요. 잘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오버 더 카운터에서 살 수 있는 약들
음식들 요런 거 먹으면 코감기 뭐 알러지성 비염 요런 거에 조금 차도를 볼 수 있어요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그럼 이제 독감, 목감기, 뭐 인후염 요런 거는 또 이제 어떻게 다른지 콧물에 이어서 맞아요. 이제 목 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이제 우선 감기가 호흡기, 그러니까 우선 우리가 그냥 감기라고 얘기하지만 이 모든 것이 다 호흡기성 바이러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200개가 넘는 바이러스가 이제 이런 감기를 일으키는데 호흡기 바이러스만 해도 진짜 뭐 흔한 게 뭐 아데노 바이러스, 뭐 보카 바이러스, 뭐 네네. 뉴모 바이러스, 뭐 인플루엔자, 네네. 뭐 파라인플루엔자 뭐 되게 많아요. 네네.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늪봄, 그러니까 뭐 1년 내내 있긴 하지만 우리가 주로 환절기에 나타나는 게 이제 뭐 리노바이러스가 있고요. 네네. 추운 겨울에는 이제 뭐 그 코로나, 사람 코로나 바이러스, 그러니까 네네. 그 코로나 말고요. 네네. 그러니까 잠복기가 한 3일 정도 되는데 물론 이거는 이제 환자의 연령 그리고 바이러스가 코를 타고 왔는지 목을 타고 왔는지 어느 정도 또 침투를 했는지에 따라 어느 경로로 네. 들어왔는지. 그래서 이제 코로 들어와서 거기서 염증을 생기면 이제 코감기고 이제 목으로 들어와가지고 목에서 염증을 생기면은 이제 목감기고 네. 거의 이런 감기는 근데 폐까지 가지는 않아요. 보통은 감기는. 네, 감기는 가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뭐 보유 질환, 면역 상태에 따라서 이제 증상의 정도가 이제 달라져요. 네네. 주로 이제 목감기는 이제 잔기침, 그 잔기침으로 인한 통증이 대부분이고요. 네. 코가 뒤로 넘어가서 가래처럼 나오기는 하지만 요런 정도는 이제 알러지 약을 드시면은 거의 호전되는 것이 이제 특징이었어요. 네, 아까 말씀드린 그런 네. 것들이요. 근데 독감의 경우에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원인이에요. 그러니까요. 이 제가 주장하는 이 독감 감기가 아니라 이건 이제 다른 바이러스로 인한 질환인데 그렇죠. 이 인플루엔자는 이제 A, B, C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중 A가 이제 변이를 자주 일으키고 2009년 유행했던 이제 신종플루 같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을 일으키는 것이 이제 거의 A예요. 네네. 이제 독감의 경우에는 아무리 심해도 3일 정도 지나면 괜찮아. 그러니까 물론 증상 자체는 일주일, 2주일 가지만 네네. 그 피크가 3일이 지나면 괜찮아지거든요. 아, 그렇군요. 근데 독감의 경우에는 이 증세가 일주일, 그러니까 그 심한 증세가 일주일도 넘고 맞아요. 고열, 너무 힘들죠. 네, 근육통, 인후통, 뭐 콧물 설사, 구토 증상이 같이 오는 경우가 많고 네. 그리고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서 내가 죽겠구나. 너무 힘들다고 하세요. 맞아요. 생활이 안 돼요. 일어날 힘도 없을 네, 만큼 그렇게 생활이 되잖아요. 힘들고 막 무기력증도 오시고 그런 게 뭐 식욕부진, 피로감 같이 오고요. 네. 뭐 인후통, 기침, 코막힘 등 이렇게 모든 호흡기 증상이 이제 같이 동반되는 것이 이제 특징이에요. 네네. 또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얘기드린 게 인후염. 네. 근데 인후염이 이제 어떻게 보면 목감기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데 요거는 이제 목이 따끔따끔하면서 아픈 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게 인후염인데 사실 이것도 애들이 많이 걸리잖아요. 스트랩트롯이라고 어우, 해가지고. 그쵸. 근데 솔직히 한국에서는 아이들 목감기 걸려도 그냥 학교 보냈거든요. 근데 여기 미국에서는 철저히 스트랩트롯이라고 그러면 아예 못 오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맞아요. 또 전염이 되니까. 근데 솔직히 음. 학교에서 스트랩이 나왔다 하면은 다 걸린 거라 거의 그건 다, 그래요. 다 돌아요. 맞아요. 네. 그럴 만큼 어쨌거나 인후염이 스트랩트롯이다. 그때 인후염 중에서 세균성 바이러스성이 있지만 바이러스성이 그냥 목감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네네. 이제 세균성이 이제 스트랩트롯인데 요 두 개를 구분하시는 방법이 근데 이게 조금 또 모호해지긴 했는데 하여튼 대충 원래 기본적인 이제 세균성은 기침은 많이 안 하세요. 그리고 이제 목이 아프고 네. 열이 나는 경우가 많고요. 하지만 대부분의 그냥 바이러스성은 그냥 기침을 많이 하고 콧물 나고 또 네. 가래가 있고 그러고 이제 그런 게 이제 좀 달라요. 음. 근데 이거는 솔직히 그냥 저희가 뭐 이렇게 보고 그냥 딱 이렇게 봐서 이거는 세균성이에요, 그러니까 바이러스성이에요. 모르죠. 하기는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내가 목이 너무 많이 아프고 부은 것 같아요. 일단 병원 가셔서 검사 받는 게 제일 그렇죠. 네. 그 검사 하거든요. 맞아요. 이렇게 네. 목 깊숙이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네, 훑어서. 그렇게 하기도 하고 뭐 코로 넣기도 하고 네네네. 그거 하시는 게 제일 빠르세요. 맞아요. 병은 키우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은 이제 사실은 아까도 이 감기가 깊어지진 않는다. 그렇지만 특별히 또 조심하고 2차 감염으로까지 연결되는 분들도 계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요 감기 바이러스에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떤 분들이 각별히 조심하셔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네, 우선 만성 질환이 있으신 분들, 뭐 노령자, 나이가 좀 많은 65세 이상, 뭐 네. 흡연하시는 분들,
과로 많이 하시는 분들, 항상 피곤해 하시는 분들. 네, 그죠? 수면 부족으로 이제 만성 피로이신 분들은 감기를 그냥 두셨을 때 폐렴 같은 합병증으로 올 확률이 더 높아요. 네네. 이제 감기는 주로 코랑 목으로 침투를 하는데 이제 정말 물론 적은 숫자긴 해요. 이걸 조기에 막지 못하면은 폐렴 같은 합병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네. 이걸 증상가 더 악화되기 전에 이제 병원을 찾아주시는 게 더 좋죠. 그렇죠. 그렇죠. 아, 여기 보니까 중이염은 아니었다, 자녀가. 그리고 다행이네요. 자녀가 유스였고, 지금은 괜찮습니다. 심하지 않게 알러지 왔다 갔었나 봐요. 답변 감사하다고. 네, 그러면은 이제 사실은 이게 기침이라는 게 뭐 그 정도는 괜찮아요 하지만 이 기침하는 당사자는 되게 괴롭잖아요. 이게 그럼요. 끊이지 않고 나온다거나 조용한 곳에서 혹은 내가 일상생활이 막 불편할 정도로 계속 기침이 나오면 힘든데. 이 아나운서님도 그렇겠어요. 맞아요, 맞아요. 방송하시는데 계속 그냥 뭐 기침하면. 휴가 내야죠, 그러면. 말을 못 하게 되면. 근데 처방전 필요 없는 약도 있을 거잖아요. 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은 이제 마른 기침인가 이게 이제 웻 기침인가 요거를 먼저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마른 기침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항히스텐 코감기랑 똑같아요. 네네. 내가 이제 이렇게 기침을 할 때 뭐가 이렇게 막 걸진 게 걸려있는 소리가 나잖아요. 네네. 그거는 이제 웻 기침으로 들어가요. 네. 걔네들은 우선 미국 약으로는 뭐 먹을 수 있는 게 뭐 델심, 뭐 뮤시넥스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 가래가 낀 것 같은 그쵸. 느낌. 이제 뮤시넥스가 있고요. 뮤시넥스 DM이 있어요. 네네. 뮤시넥스 요 하나는 이제 가래를 그냥 삭히는 약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서 네. 내가 뭐 기침은 그렇게 많이 하진 않지만 여기 뭐가 이렇게 딱 가래가 있는 네. 느낌. 그거는 뮤시넥스만 드시면 되고요. 네. 이제 뮤시넥스가 이제 가래가 있으면서 이제 뭐 반복적인 기침을 너무 많이 하시는 분들 아. 그런 분들은 뮤시넥스 DM을 드시면 되는데요. 네네. 요거는 이제 뭐 하루에 한 알씩 아침 저녁 2번 반복하실 수 있고요. 네. 600 있고 1200이 있어요. 증상에 따라서 좀 더 센 걸 드셔도 되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뭐 그냥 많은 분들이 오셔서 뭐 목이 아프다. 그냥 이게 보니까 스트랩트롭 같은 건 아닌데 목이 아프면서 이제 기침도 한다.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에드빌 드시면서 네네. 뭐 국풍 해독탕 뭐 이런 거 드실 수 있고요. 그 뭐 가래 같은 기침하신다. 그럼 뭐 맹문동탕 이런 거 네네. 한국약으로 드실 네네. 수 있으세요.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이제 사실 이제 환절기 본격적인 환절기인데 이 불청객이잖아요. 감기를 좀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알려주시죠. 우선은 이제 요새 달라스 날씨가 정말 오락가락 맞아요. 말도 아니잖아요. 네네. 오늘은 지금 반팔 입고 있는데 다음 주부터는 지금 거의 패딩 껴입어야 될 판국이잖아요. 오리털 꺼내 입어야죠. 40도, 40도인데요. 맞아요. 최저 기온 뭐 40도, 50도더라고요. 네네. 이렇게 이제 날씨가 오락가락하면은 우리 몸의 면역력이 더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아직 안 그래도 저희 바이러스가 저희를 이제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굳이 이제 싸워서 이길 힘을 길러주는 게 좋고요. 그럼요. 적정 체온 이제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갑자기 추위를 느끼면 그럴 때 감기 오고 막 그러죠. 맞아요. 이제 추위 자체가 내 몸에다가 뭐 감기 바이러스를 주는 건 아니지만 온도가 1도 떨어질 때마다 내 면역력이 37% 정도 떨어진다고 해요. 네네. 그러면은 아무래도 더 이제 바이러스가 이제 내 주변에 있을 때 걸릴 확률이 쉽게 높아지니까 들어오겠죠. 네, 뭐 이렇게 겉옷 같은 거를 차에 이제 구비해 두실 타입입니다. 항상. 네, 네, 뭐 맞아요. 얇은 걸 계속 껴입는 것도 좋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코감기나 목감기 잘 들기 때문에 뭐 스카프 같은 거. 맞아요. 저는 맞아요. 목에 이제 이렇게 혈실로 뜬 걸 항상 이제 이렇게 열심히 환자분이 만들어 주셨는데 제가 또 암이잖아요. 보라색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거 되게 그런 거 좋고요. 그렇죠. 체온 유지를 해라. 네, 그리고 너무 중요한데 숙면하셔야 되고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목이 건조하면 코도 그렇고 목이 건조하면은 바이러스가 더 침투하기 쉬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촉촉한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래서 네, 네, 물 많이 드셔야 그리고 되겠네요. 이제 조만간 이제 히터 틀잖아요, 우리가. 맞아요. 그럼 공기를 이제 말리니까 휴미디파이어 같은 거 그러네요. 잘 해주시고요. 가습에 좀 신경을 써라. 네. 자, 이제 뭐 시간이 뭐 한 3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러면 이제 이런 거 보충하기 위해서 영양제들 좀 있을 거 아니에요, 약사님? 네. 그러면 그냥 네. 어떤 기능에 의해서 얘네들이 좋은지는 빼고 네네. 드실 수 있는 거.
제가 맨날 얘기하는데 비타민 C. 맞아요. 비타민 C는 이제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 담석 있으신 분들은 빼주세요. 요거는 너무 고용량은 안 되고요. 네네. 그냥 보통 나는 별 문제 없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감기 걸리신 분들은 비타민 C를 굳이 뭐 안 사셔도 되고 집에 있는 거 그냥 네. 비타민 C 정도는 다 있거든요. 맞아요. 아침, 점심, 저녁 드셔주세요. 밥 먹고. 그러면 밥 속이, 먹고. 네, 안 그러면 속이 좀 많이 쓰리죠. 네, 쓰리고 뒤집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뭐 비타민 D 네. 요거는 뭐 많은 분들이 그냥 이제 건강을 위해서 1000 정도 드시는데 1000 네네. 인터내셔널 유닛 음. 1000을 하루에 한 번 드시는데 환절기에는 5000 정도로 올려서 그것도 업per 리밋으로 괜찮거든요. 하루에 네네. 네. 하루에 한 번은 그렇게 드셔주시는 것도 좋고 비타민 B 컴플렉스 요건 이제 바이러스 증식을 예방 효과가 더 좋고요. 네. 퀘르세틴 요게 이제 콧물 재채기에 좋은 알레르기에도 좋은 영양제 중에 하나고요. 네. 요게 이제 비만 세포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비만 세포를 이제 억제해 주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뭐 프로폴리스 네. 이것도 좋고 뭐 베타글루탄 요게 이제 우리 몸의 지방은 밖으로 내보내고 면역을 높이는 역할을 해서 요것도 요즘 되게 각광받는 네. 제품 중에 하나고요. 엘더베리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네네. 이게 이것도 베리과군요. 네, 우리나라에 생강이 있다면 미국에는 엘더베리가 있어요. 아. 미국에 약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집에서 먹는 홈 레메디 같은 느낌? 네네. 미국은 많은 뭐 분들이 요거 많이 드세요. 아, 요거를 차도 그렇군요. 타드시고. 그러니까 요게 항산화 성분이 되게 많아서 그렇고요. 근데 이렇게 많이 먹는다는 거는 이제 민간요법으로 이제 논문 자료가 많다는 뜻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요것도 되게 좋아요. 검증이 많이 된 것들이다. 자, 오늘 이제 이렇게 환절기에 저희가 유의해야 되는 질병들, 독감, 감기, 알러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알아봤고 여기에 어떻게 우리가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는지까지 알아봤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분들께 또 이제 인사 말씀 나눠주시죠. 네. 다음 주부터 날씨가 다시 이제 쌀쌀해지고 또 이제 할로윈이죠. 맞아요. 또 많은 분들이 또 모일 텐데 이럴 때일수록 좀 바이러스 균에 조금 자연스럽게 노출될 확률이 너무 많으니까 네네네. 될 수 있으면 마스크 끼고 네. 손을 좀 잘 씻고 맞아요. 또 서로를 네. 위해서. 그래서 이제 또 건강하게 올 겨울을 나실 수 있게 건강한 또 네. 한 달이 되기를 또 바라시는 당부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약사님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